안녕하세요. 테레모토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가상의 미래도시 시티 오브 테레모토에 재해가 닥친 이야기를 담은 단편 영화를 제작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의 악화로 만남을 자제하여 미션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각자가 촬영한 인형극을 편집하여 제작해서 조금 어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레모토 마을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다이내믹하게 구성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촬영을 할 때에는 모두 마스크 착용과 대화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티 오브 테레모토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현대적인 도시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기후를 모두 가지고 있지요. 남쪽으로는 아드리아 해처럼 따뜻한 바다가, 북쪽으로는 큰 산이 있습니다. 시티 오브 테레모토 시장 박주혁입니다. 얘들아, 별일 없고? 오늘도 테레모토는 안전해. 그래 얘들아, 우리 오늘도 화이팅 하자. 얘들아, 저거 봐봐. 이거 지진 관측이 좀 이상한데? 어제 밤 동안 7.6의 지진이 이웃 도시에서 일어났다는 관측이 있었어. 이 정도면 테레모토까지 위험해질 수 있겠는걸? 뭐라고? 어서 시장님께 알리자. 시장님, 테레모토가 위험합니다. 맞아요. 곧 큰 지진이 닥칠 수도 있다고요. 아니 언제부터 우리 시티 오브 테레모토가 지진 따위에 벌벌 떨었다. 이번은 조금만이 심각합니다. 어서 비상상황 5단계를 발동하셔서 테레모트 시민들을 대피시키시죠. 다들 조용. 헛소문 퍼뜨리지 마세요. 참 내가 살다 테레모토 시민들을 시 밖으로 쫓아내야겠어요. 비상상황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자꾸 그러면 당신의 재난연구원들부터 테레모토에서 영영 쫓아낼 줄 알아요. 대피는 당신네들끼리나 하시지. 이 내용은 1급 기밀로 당장 보관하세요. 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얘들아, 안 되겠다. 우리끼리라도 테레모토를 지킬 방법을 궁리해보자. 혜원아,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23시간. 근데 이 지진뿐만 아니라 지진 해일, 그리고 그로 인한 화산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진짜 어떡하지? 괜찮아, 얘들아. 우리끼리라도 어떻게든 손을 써보자. 진짜 어쩌지? 사람들도 많이 죽고 다칠 텐데.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혜원아,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려볼게. 우리 어머님도 한때는 테레모트 파견에 간호사셨어. 아, 맞다. 우리 어머님께서 남기신 책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자. 최씨 가보. 화산을 이겨내는 옛 선조의 지혜. 서기 2010년 4월 14일. 자시경.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나는 서방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폭발한 화산으로 다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급히 비행기에 몸을 실었으니 화산이 정말 심하게 터졌네. 그곳은 처참했다. 독특한 점은 화산 자체보다도 화산재에 의한 피해가 심했다는 것이다. 화산재들은 현무암과 같은 성분의 유리 같은 결정을 이루고 있었기에 화산재는 마치 공중에 뿌려진 산탄총알들 같았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돌봤다. 많은 사람들은 가려움과 건조증, 피부 트러블에 시달렸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증상은 호흡기 질환이었다. 이는 매우도 심각했으니 화산재가 코와 입을 통해 몸에 침투하면 면역 기능을 하는 기도세포와 폐세포에서 급성 염증을 일으킨다. 이가 내뿜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그 원인이었다. 혈액순환 장애도 큰 골칫거리였다. 화산재가 혈액에 침투하였으니 면역 반응 물질, 백혈구를 많이 생산한다. 이는 혈액의 점성을 높여 혈액순환의 원활함을 막았다. 호흡기 질환만큼이나 화상을 입은 사람들도 많았으니 그들을 처치하는 의원들은 하나같이 경고했다. 절대로 천을 함부로 벗기지 말라고.
화상 부위를 찬물로 씻기고 천으로 덮어두면 처치는 완료되었다. 허나 만일이라도 덮어둔 천을 함부로 문지르거나 떼면 화상 부위가 감염에 이르느니 다행히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는 살아남았으니 그들에게 아뢰다. 그들은 어찌 그리 멀쩡한 거요? 그들이 이르기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함이 상책이라고 하더라. 더 상세하게 아뢰보니 그들이 말하기를 문틈을 물 묻힌 수건으로 막고 마스크나 젖은 천으로 코와 입을 덮었다고 하더라. 무엇보다 화산가스는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으므로 엎드리는 자세를 피하고 물로 화산재를 침수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남기오니 앞으로 닥치는 재난에도 시티 오브 테레모트를 위해 무사히 대비하길 바라며 최씨 가보를 마무리한다. 2010년 4월 15일. 얘들아, 정말 이 책이 도움되는 것 같아. 내가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응급처치를 해볼게. 서인이도 저렇게 나서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나는 재해가 닥쳤을 때 사람들에게 대피 장소를 알릴게. 내가 우리 도시의 대피 장소 몇 군데를 좀 알아봤어. 여긴, 여기는 내가 사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근처의 지진 대피 시설들이야. 지진 대피 시설은 주로 야외 공간에 있어 지진으로 무너지는 건축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지. 우리 동네에는 대부분의 지진 대피 시설들이 학교 운동장이네. 내가 친구랑 직접 방문해본 지진 대피 시설도 있는데 바로 하남시청 앞에 있는 지하 지진 대피소였어. 이 안에는 이런 식으로 계단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무지 깊었어. 우리 시티 오브 테레모트의 시민들도 우리 동네 근처에 대피 시설을 잘 숙지하고 지진에 잘 대피했으면 좋겠어. 진짜 닥치니까 너무 무섭잖아. 괜찮아, 강민아. 우리 같이 테레모트를 지키자고. 얘들아, 나는 사람들에게 어서 근처 지진 대피 시설로 안내할게. 내가 해안가 마을과 선박들은 지진의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도록 할게. 나는 다친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를 진행할게. 나는 여진과 측에 사람들에게 긴급 알림을 할게. 자, 네, 76년 만에 테레모트를 찾아온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은 물론 화산과 해일까지 엄청난 규모의 재해였지만 테레모트의 재해연구센터 소속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테레모트가 안전했다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주혁 시장의 재해 대처 무능함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바닥이잖아 지금.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 누가 시켰냐고 누가? 최서인 손예원 연구원, 잠깐 내 집무실로 오게나. 저희는 테레모트를 지켰을 뿐이에요. 조용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거라네. 잘 들어보게나. 뭔데요? 좀 조용히 그냥 들어보면 안 되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내 친히 자네들 연구원은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지. 인공지진을 만들게. 뭐라고요? 아니, 자네들 이해가 안 가나? 인공지진을 만들라고. 인공지진. 프린스턴에서 석사까지 한 사람이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만드나? 아니 시장님, 그래도 그거는 조금... 자네 연구원들 뭐면 되나? 내가 챙겨줄 수 있는 거는 정말 많다네. 최서인 연구원 자네는 테레모토 종합대학 병원장 정도면 어디 만족스러운가? 내가 배강민 양혜원 연구원은 정내미가 정말 떨어져서 말이야. 자네들한테 오퍼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님? 강민이랑 혜원이가 얼마나 착한데요? 자네들은 너무 착해 빠져서 문제지. 내가 이번 사태 이후로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었네. 감히 테레모토 시민이란 것들이 이 시장을 무시해? 인공재난의 맛을 좀 보고 정신을 좀 차려야 해. 내 사전에는 더 이상 시티 오브 테레모토의 시민들? 그것 따위는 없다네. 선연구원 자네는 인공 쓰나미만 제대로 만들면 내가 테레모토 종합대학 총장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 테레모토 종합대학 총장이요? 아이고 시장님, 테레모토 종합대학 병원장 정도면 제가 300명 같은 소금 화산도 곧바로 연구하겠습니다. 아유, 박 시장님.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 빠르게 인공재난을 만들 원리를 간단 브리핑으로 정리해 오게. 내 시크릿 사옥에서 브리핑하며 얘기도 하고 나도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지. 예, 준비하겠습니다. 얘들아, 할 말이 있어. 얘들아, 서인이랑 나는 오늘이 테레모토 제2연구센터에서의 마지막일 것 같아. 맞아, 얘들아. 그동안 즐거웠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말이 예언아 서인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둘이 잠시 쉬기로 했어. 얘들아, 그럼 간다. 잠깐만 예언아 서인아 얘들아. 야, 쟤네 왜 그래? 모르겠어. 무슨 일 있었나? 그래, 재해연구센터? 이런 미천한 데보다는 내 집무실이 훨씬 좋다니까. 잘 왔네. 어디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자고. 어디 손예원 연구원부터 들어볼까? 자네 담당이 쓰나미였지. 그렇습니다. 제가 발생 원리를 종합해서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특히 해안가스 10이 낮은 저희 도시에서 아주 적합할 것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테레모토 도시를 쓰나미로 뒤덮어버리겠다. 연구원 손예원입니다. 우선 우리의 계획에 앞서 쓰나미와 일반 파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파도의 높이가 이만큼이라면 쓰나미는 이렇게 거대합니다. 하지만 쓰나미는 정기적인 파도의 더 큰 사례일 뿐 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일반 파도와 쓰나미 모두 마루와 골이 있는 파동의 특성을 보이죠. 따라서 쓰나미는 파동으로서 물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통해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는 이상 대체로 속도와 파고가 일정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쓰나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대양의 파도와 쓰나미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겠죠? 차이점은 이 물을 통해 이동한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입니다. 일반 파도는 바람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바람은 표면에만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파도는 그 크기와 속도가 어느 이상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쓰나미는 어디서 에너지를 얻을까요? 일반 파도보다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수중에서 나오는데 수중 화산의 폭발, 해저 산사태, 해양 지각의 지진이 바로 그 예이지요. 여기서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해저 지진 등이 일어나면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로 인해 자연스레 높은 파도가 생성되죠. 하지만 우리는 무려 인공 쓰나미를 만들었다. 이 설명으로는 부족하겠죠? 우리의 계획은 해저의 지각에 핵폭탄을 설치해 인공 지진을 만들 것입니다. 그럼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이 에너지는 지표 위로 이동하여 이때 그 윗부분의 해수면은 정상적인 바다가 높아집니다. 그런 후에 중력이 높아진 부분을 끌어당기고 양옆으로 끌어당겨서 쓰나미가 퍼지게 됩니다. 이 정도 높이 정도로 천의 요새 대리모터 시는 끄떡도 안 한다고요? 그냥 좀 높은 파도가 무슨 위험을 주냐고요? 어차피 파동은 에너지만 이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테레모토 시는 해안가의 도시죠. 에?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건 해안가 도시는 수심이 낮기 때문이에요. 깊은 수심일 때는 제 아무리 쓰나미라도 해양 수심 전체의 에너지가 이동해서 파도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죠. 하지만 그거 기억하세요. 파동의 에너지는 지폭, 즉 파도의 높이와 속도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해안가 가까이 올수록 바닷가 마찰을 더 많이 받아 파도의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를 일정하니까 진폭의 높이가 대신 높아지겠죠? 설명이 너무 어렵다고요? 아, 맞다. 시장님은 전공이 이 분야가 아닌 걸 잊고 있었네요. 수심이 얕아지면 상대적으로 같은 지점에서 이동하는 물리학이 적어요. 하지만 이 파도는 여전히 대규모의 에너지가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파도의 높이가 점점 상승해요. 그렇다면 저희의 계획대로 실행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 이렇게 텔레포트는 초토화될 것입니다. 계획이 들통날 우려요. 그거 당연히 있죠. 쓰나미도 전조 현상이 있어요. 일단 쓰나미가 해안가에 도달하면 바닷물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많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억지는 파도가 못 이겨 쓸어가겠죠. 이런 전조 현상을 미리 알아차린다면 미리 시민들을 대피시킬 것이고 어쩌면 우리의 계획이 들통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사가 이루어지는 날 언론에다가 미리 그날이 몇백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엄청난 썰물의 날이라고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현상이 일어나도 아무도 의심 안 할 것입니다. 시장님 지휘 정도라면 얼른 쓰는 놈이죠. 이상 숙련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 아주 잘 들었네. 이 정도라면 테레모토의 재난방어 시스템 따위는 아주 그냥 껌이겠어. 하하하. 최서인 연구원, 지진의 일로는 좀 심심하지 않나? 화산을 좀 건드려 보는 것은 또 어떤가? 시장님, 제가 화산의 원리를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인공화산을 만들고 말겠어. 최서인 연구원입니다. 시장님, 제가 시장님의 전략을 위해 화산의 발생 원리와 플룸 구조론을 정리해왔어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산의 발생 원리로 대다수 사람들이 아는 원리는 판 구조론입니다. 하지만 판 구조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질문들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 과정에서 플룸 구조론이 등장했어요. 플룸 구조론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판 구조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지구 내부를 살펴보면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상부 멘틀 일부와 지각을 포함한 지구 겉부분을 판이라고 해요. 판 구조로는 지구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이동한다는 이론이에요. 판의 이동으로 인해 판의 경계에서 지진, 화산 등의 활동이 일어나게 되죠. 화산 같은 경우는 판이 이동하면서 마찰로 인해 마그마가 생성되는 거예요. 열점은 마그마의 근원지입니다. 지구 내부의 마그마가 약한 지각을 뚫고 나오는 곳이죠. 열점은 움직이지 않고 거의 고정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왔어요. 열점 화산의 대표적인 걸로는 하와이의 열점 화산이 있어요. 하와이 열점에서 발생한 화산은 판의 경계가 아니라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지요. 자기장과 지진파를 이용해 지구 내부를 분석한 결과 열점의 뿌리는 땅속 1200km에서 1500km 깊이에 있으며 열점이 200km 이상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 열점이 적지 않은 거리를 이동한다는 점이 밝혀진 거죠. 하와이 열도 생성 과정을 보면 고정된 열점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섬이 생성됩니다.
지각이 움직이면서 섬은 옆으로 이동을 해요. 다시 열점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섬이 형성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여러 섬이 생성되죠. 하지만 이런 판구주론에 한계가 있었어요. 열점의 화산의 근원지는 어디일까? 왜 멘틀 내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까? 이 두 가지 질문은 답하지 못했죠. 그래서 등장한 게 플룸 구조론이에요. 플룸 구조론은 판 구조론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판 구조론과 플룸 구조론을 비교해 볼까요? 판 구조론에서 대륙의 이동은 지구 상층부에만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플룸 구조론을 살펴보면 멘틀 깊은 곳에서부터 대륙 활동이 일어나죠. 열점 화산은 뜨거운 멘틀 물질로 구성된 멘틀 플룸이 약 200에서 300켈빈 정도 주변의 멘틀보다 온도가 더 높다고 해요. 이로 인해 대륜상으로 관처럼 위로 상승하는 거예요. 열점에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면 대륙이 분리되고 해저에서는 해령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양판이 확대되면서 지각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후 해양판은 플룸이 솟구치는 곳에서 점점 멀어지고 이 때문에 서서히 온도를 잃고 무거워지고 다른 지각 밑으로 해양판이 들어가게 되죠. 이걸 바로 차가운 플룸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플룸이 핵과 멘틀의 경계까지 밀려 들어가면 온도가 낮은 플룸이 고온 경계에 닿으면서 활발한 연대류를 일으키죠. 이를 통해 뜨거운 플룸이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예요. 하부 멘틀과 액체 상태의 외액 사이 비층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플룸이 생긴다고 가정해봐요. 비층 외에도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사이로 상부 멘틀이 부분적으로 녹은 영야권에서 플룸이 생기는 거죠. 저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님. 판 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화산 활동까지도 아우르는 플룸 구조론을 설명해드렸어요. 이번 기회에 시리 오브 테레모트를 다시 한번 아우르시길 바랍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 역시 자기 테레모토 종합대학 병원장에 걸맞는 적합한 인사구만. 실은 나도 하나 슬쩍 연구를 해왔다네. 나는 지진의 일과 화산으로 차린 밥상의 숟가락을 얹을 지진에 대한 연구야. 어디 들어보시지. 우리가 멋진 지진을 시티 오브 테레모토에 선사해주려면 먼저 지진의 확실한 개념부터 알고 가야겠지요. 지진이란 사전적으로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해 지구의 표면이 흔들리는 현상으로 지각의 단측면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움직임 자체를 지진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곧 시티 오브 테레모토에 선사해줄 멋진 지진은 자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인공적인 원인이겠지만 후후. 지진의 개념에 이어 다음으로는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고 알아가야 하는 지진에 대한 개념을 한번 간략히 소개해 보겠지요. 우리와 이 정말 무지하기도 짝이 없는 시티 오브 테레모토의 시민들이 자주 헷갈려하고 알아가야 하는 지진에 대한 개념은 단연컨대 대표적으로 진원과 진앙의 차이, 규모와 진도의 차이를 뽑을 수 있겠지요. 후후. 먼저 진원과 진앙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 진원은 지각 또는 멘틀 내에서 암석의 파괴가 일어난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진앙은 이러한 진원 위에 바로 위에 지표점을 말하지요. 후후. 다음으로 규모와 진도의 차이에 대해 한번 설명하자면 규모는 먼저 지진의 절대적인 세기를 말하지요. 그리고 진도는 특정 어느 장소에서 느껴지는 상대적인 세기를 말하지요. 이제 기본적이지만 그리고 자주 헷갈리는 개념 두 개의 차이를 다뤄봤으니
제대로 인공지진을 만들어 우리 연구원들이 시티 오브 테레모토에 선사해 줄 수 있겠지요? 후후. 지진의 확실한 개념에 이어 다음으로 지진의 발생 원리에 대해 한번 소개해 보지요. 지진의 발생 원리에는 크게 자연적인 원인과 우리가 곧 시티 오브 테레모토에 선사해 줄 지진의 원인인 인공적인 원인이 있지요. 후후. 또한 자연적인 지진의 발생 원리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테레모토의 연구원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방구조론과 탄성 반발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한번 나도 소개해 보겠지요. 후후.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 탄성 반발설은 기존 단층에 가해지고 있는 탄성력이 결국엔 견딜 수가 없게 되면 순식간에 이러한 단층이 파괴되고 변형되어 지진이 발생한다는 이론이지요. 호호. 이걸 사진으로 간단하게 나타나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요. 이러한 탄성 반발설에 따르면 지진 발생 시에 방출되는 에너지는 파괴되기 직전에 변형된 암석의 탄성 에너지라고 하지요. 후후. 하지만 이 지진의 발생 원리에 관한 이론은 단층에 가해지고 있는 힘, 즉 탄성력은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요. 후후. 지하에서 화약을 터뜨리는 행위는 규모가 3.0이 넘는 지진을 못 만든다고 하지요. 하지만 지하에서 핵실험을 하는 행위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요. 이에 예를 들자면 1961년 소련의 짜르본바이 핵무기 실험 때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7이라고 하지요. 후후. 어떤 방식으로 시티 오브 테레모토에 인공지진을 선사해줄지 감이 슬슬 오지요? 후후. 내 친히 우리 연구원들에게 지금까지 브리핑한 내용을 생각하며 쓰나미와 인공지진의 샤프한 합작을 시티 오브 테레모토에 선사해준다면 시티 오브 테레모토의 르네상스는 다시 찾아오는 것이지요. 후후. 지금 당장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지요. 네, 테레모토 제 연구센터 양해원 관측연구원입니다. 네? 뭐라고요? 갑자기 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상하다니요? 아니, 다시 확인해보세요. 무슨 말이야, 혜연아? 인공 재난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그 무슨 말이야? 아, 모르겠어. 기분도 꿀꿀한데 말이야. 차차차차 잠깐만. 혹시 누군가가? 혹시 테레모토의 인공재난을 일으키려고? 아, 이 낌새가 이상한데. 안 되겠어. 이번에도 테레모토의 무고한 시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지. 일단 지난번 때 가장 부족했던 철도 그리고 교각의 붕괴부터 바로 잡아오자. 맞아. 다리랑 철도 시설이 손쓸 수 없게 부서지니까 진짜 답도 없던데. 그걸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 아. 혜연아, 괜찮아. 이번에 잘 대비하면 되지. 우릴 믿자.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지난번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내진 설계의 법칙. 여러분 안녕? 나는 시티 오브 테레모토에서 내진 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 강민이야. 우선 테레모토시에 지진이 일어났다면 가장 위험한 게 뭘까? 나는 내진 설계를 담당하는 전문 엔지니어로서 지진에 힘없이 무너져버리는 건물들과 다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준비했다. 내가 내진 설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도록 하지. 내진 설계는 지진을 견딜 수 있게 만든 건물 구조물을 말해. 그리고 설계 방식에 따라서 내진 구조, 면진 구조, 재진 구조로 나뉘게 되지. 내진 설계는 원자력 발전소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건물들, 교각, 철도 시설에도 적용돼.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설계 구조들의 특징을 알아볼까? 먼저 내진 구조야. 내진 구조는 가장 간단한 방식의 내진 설계 방식인데 건물의 기둥 같은 구조물을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 다음은 면진 구조인데 이건 어떻게 생겼을까? 면진 구조는 쉽게 말해서 건물이 흔들리는 땅과 직접 닿지 않게
고무판 같은 것을 건물의 바닥에 설치한 구조를 말해. 내가 여러분의 이해가 돕도록 쉽게 클레이로 만들어 봤어. 이게 진동을 흡수하는 고무판이 된 셈인 거지. 다음은 재진 구조야. 재진 구조는 건물의 자체 구조적 보강으로 흔들림을 완화하는 것을 말해. 이 사진은 일본의 유명한 재진 구조를 활용한 건물인 거야. 정말로 시티 오브 테레모토가 안전하려면 철도 시설도 안전해야지. 그래서 준비했다. 건설회사 유신에서 철도 내진 설계를 담당하시는 김태훈 연구원님을 인터뷰했어. 철도 내진 설계는 KTX, GTX처럼 국가 중요 철도 시설의 경우 1등급의 내진 설계를 진행한다고 해. 기차가 지나다니는 교각은 물론이고 역사의 시설까지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철저하게 대비하지. 이런 역사의 내진 설계는 도면을 제작하는 데에만 1년 반 이상이 걸린다고 해.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 마지막으로 지진 안전 주간에 대해서 말해주고 마무리하고 싶어. 9월은 기상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지진 안전 주간이야. 기상청 사이트를 통해 많은 행사와 안내를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내진 설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거든. 우리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분들의 노력은 우리 세상을 빛낸 것 같아. 와, 저렇게만 대비하면 테레모토는 끝도 없을 것 같아. 나는 저번에 비상대피 안내가 늦었던 게 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시민들에게 기상청 날씨 알림이 앱을 보급하면 좋을 것 같아. 기상청에서는 올해 1월부터 날씨 알림 앱을 전 국민에게 보급하기 시작했어. 나는 시티 오브 테레모토의 제2연구원으로서 테레모토 시민들을 지켜줄 이 앱을 적극 추천하지. 기상청 날씨 알림 앱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거야. 호우, 황사, 태풍은 물론 지진과 지진 해일까지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주지. 특히 테레모토 시민들이 가장 대비를 잘해야 할 지진에 대한 안내가 참 좋았어. 지진 진도 4.0 이상이면 전국 모든 사용자들에게, 지진 3.0 이상일 때는 지진 발생지로부터 반경 50km부터 80km의 사용자들에게까지 안내가 가지. 지진 해일 같은 경우에는 특보 대상 지역의 사용자들 모두에게 안내가 가. 이외에도 태풍, 황사, 호우, 대설 등에 대해서도 전부 알림을 받을 수 있지. 이 정도의 안내 시스템이라면 테레모토도 안전할 수 있을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이 기상청 날씨 알림 앱을 활용했으면 좋겠어. 좋아. 열심히 대비한 만큼 이번에는 안전할 거야. 혜원아, 나는 우리를 믿어. 그럼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20년 전 하버드 대학교 지진 천문학 강의실에서 만난 친구들이잖아. 자, 준비됐나? 예, 그렇습니다. 왜 울리는 거지? 어머, 기상청 날씨 알림이 앱인가 봐요. 인공지진의 진도를 벌써 눈치챘네. 그래도 강력하게 준비했으니까 충분히 위험할 거예요. 자, 어젯밤에 테레모토에 지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강력한 재해였음에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떠한 건물과 교각의 붕괴 없이 무난하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와, 우리가 테레모토를 지켜냈어. 시티 오브 테레모토는 그렇게 안전한 도시로 오래오래 남았답니다. 박주혁 시장의 음모는 세상에 알려지며 감옥에 갔고 최서인 연구원과 손예원 연구원은 무죄를 받았지요. 최서인 연구원과 손예원 연구원은 왜냐고요? 사실 혜연이에게 박 시장의 음모를 전화로 전달한 사람이 서인이와 예언이었거든요. 박 시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지만 시티 오브 테레모토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거죠. 강력한 재난을 이겨낸 시티 오브 테레모토는 다시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가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